먼저 첫 번째 고민들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이 이 일이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일까라는 고민이에요. 끄덕끄덕 되게 심하게 하고 계신데 옆에. 다 고민하잖아요. 내가 일을 시작은 했지만 진짜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경혜 님도 이렇게 한 직장만 계셨지만 직장 생활 10년 차까지는 이 일이 나의 평생 길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부터 정말 온갖 진영과 열정을 다해 여기까지 오신 거죠. 혹시 그때 어떻게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그 혹시 비결이나 노하우를 알 수 있을까요? 10년 차 때인 건 조금 아니고 오늘 많이 틀리네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처음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연히 글짓기 잘하고 뭐 예쁜 엽서 이런 거 막 보내서 막 사연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글을 좀 제법 쓰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글 쓰면 그냥 심플하게 기자 이 직업을 해야겠구나. 이러고 이제 대학교 때도 사실 별다른 준비가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제가 면접을 한 수십 번 봤거든요. 각종 언론사에. 근데 그러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일을 시키는데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아이템을 딱 주면서 이건 너가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하고 뭐 기자라는 곳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본인이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딱 갔더니 너무 이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나름 뭔가를 했다고 가져왔는데 계속 깨지기만 하는 거죠. 잘 못했다고. 근데 왜 깨졌는지는 또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해와. 또 그러면 다시 해가요. 그럼 또 아니야. 또 다시 해와. 또 다시 해가고 이거 잘못 썼어. 여기를 다시 써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거의 빨간 펜으로 막 쭉쭉쭉쭉 그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아니야.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많이 울었다고. 울었을 때 당연히 후회했겠죠. 어머, 아니 나 글 잘 썼는데 왜 글을 이렇게 못 쓴대? 자꾸만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제가 얘기했죠. 사람과의 그게 참 중요한데 처음엔 또 그것도 스킬이 또 부족하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됐으니까 누굴 만나도 웬만한 얘기해도 끄떡없이 뭐 반응이 그래요? 뭐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뭐 갑자기 저한테 생각지 못한 엉뚱한 딱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성격적으로도 직업이 이거랑 안 맞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일기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썼어요. 난 이 직업을 왜 택한 거야? 나 잘못 택한 것 같아. 뭐 이랬는데 이제 제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은 멘토 선배가 있었어요. 그때 편집장님이 저보고 딱 그랬어요. 너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거죠. 싸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일을 버벅거리냐. 좀 잘 쓴 사람 글 좀 읽어봐. 그리고 또 잘한 사람 것 좀 뺏겨봐. 우선은 모방이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잡지를 좀 구독을 하고 다른 사람 잘한 거 글도 옮겨 적기를 하고 그거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저보고도 너 요즘엔 글 좀 쓴대더라. 뭐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뭘 잘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전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그냥 막연히 기자란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 훈련 부족과 적응력 부족으로 상당히 좀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었던 거죠. 한 5, 6년 차가 될 때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 요리를 맡게 됐는데 모방을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방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야, 요리는 우리 회사에서 윤경애가 제일 잘하는지 아너? 다른 부서에 있는 선배가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잘한다고 우리 데스크가 우리 기자를 깼다. 그래서부터 제가 약간 자신감이 다시 생기게 됐죠. 난 자질이 있긴 한가 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그 전까지는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별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버벅거렸고. 근데 그렇게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그런 선배들이 계셔서 자꾸 뺏겨 써보고 또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뭔가를 준비를 해서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 이 궤도 진입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해맹 기간이 제가 길었어요. 편집장도 그래서 동기들보다 늦게 달았고.
좀 늦가기 좋게 말해서 그렇고 대기만성 잘못한 지진 약간 지진형이어서 잘 못해가지고 네. 그냥 좋은 멘토를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재능을 확인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멘토를 만나는 것도 역시 아까 강조하셨던 싸가지를 우리가 먼저 구비를 해야 그다음 멘토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라는 그 조언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세 가지 팁을 주셨었어요.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는가?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동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일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를 책에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재능이 가장 윤경혜님의 선택에서 많이 좌지우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재능을 인정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딱 그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제가 잘한다 소리를 들을 때 이미 뭔가 몰입은 시작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막 밤새도록까지 촬영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진행을 그 기자를 하면은 요리 촬영을 하면 요리 칼럼에 보면은 뭐 음식 세팅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기자들이 다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분은 요리만 딱 하시고 사진 찍는 분은 사진만 딱 찍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거는 PD처럼 기자가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자신이 없었다가 자신감이 좀 없다가 그건 재능이 좀 부족이겠죠. 근데 재능의 개발의 계기가 좀 됐던 거죠. 그때 그런 조언과 나는 될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식하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막 트럭으로 막 소품을 빌려다가 예를 들면 가져온 거에 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잘 나오는 거에 빈도가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 탄력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역시 괜찮다. 그리고 동시대가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전 뭐냐면은 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뭔가 되게 뿌듯함과 어떤 희망과 이게 생기는 직업이면 더 몰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라면서 그런 걸 느낀 거는 코스모폴리탄 만들면서 제가 편집장일 때 젊은 미혼 여성들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기사에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피드백을 어떤 걸 받았냐? 뭐 본인이 몰랐는데 몸이 이상해서 그 기사를 읽고 병원을 갔더니 난소암 뭐 몇 기.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방치했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지경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레터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매치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이 원하는 일인가. 근데 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대번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막상 해보면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상상과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선 열정과 몰입이 돼야 그리고 나서 재능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런 순서작용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먼저 몰입과 열정을 가져보다 보면은 일에 대한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분들 모두가요. 처음부터 저는 제가 대표이사 된 다음에 제일 질문 많이 받은 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CEO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뭐 이러면 저는 너무 좀 황당한 질문. 왜냐하면 그냥 편집장을 막 좀 약간 미친 듯이 열심히 막 하는데 갑자기 너가 대표를 해. 그래서 제가 저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편집장 너무 좋은데? 근데 뭐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난 편집장 다음엔 대표가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보스가 있었는데 보스가 계시면 안 되는데 보스가 없어야 내가 대표가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고 너무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에 빠져서 막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인이 무슨 회사에서 어떤 대리라는 일로 일을 해. 근데 나는 과장처럼 저 대접받고 일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대리의 일, 나는 대리니까. 하지만 그 대리의 일을 너무나 멋지게 나이스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사장님서부터 회장님서부터. 저 김대리는 내가 어느 날인가 쟤는 이사가 되래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되고 나니까 몇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난 너는 그렇게 갈 줄 알았다.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건 항상
본인이 몰입해서 빠져 언제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아니 그건 몰라요. 본인이 막 미쳐서 막 일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열정적이다. 내가 열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이 알아요. 그러면 점점 더 명확한, 예를 들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목표가 성공이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 말이 맞아요. 네, 아까 이걸 같은 맥락인데 드림노트 있잖아요. 저희 대표님도 벽에 드림노트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딱 보이는 게 갑 같은 을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윤경혜님께서는 이 갑 같은 을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몸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사람은 참 그게 안 되거든요. 갑 같은 을처럼 하다 보면 저희도 언제 갑이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을 밀어내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만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영상. 거기 보면 미란다가 그렇게 괴롭히죠. 우리 주인공을. 미란다가 그 편집장이에요. 그 편집장 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문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한 명씩의 미란다를 갖고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는. 근데 그 사람들한 그 미란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여자가 돼서 미란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세부적인 팁을 저희가 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범함과 타협하지 말고 체크와 질문을 거듭하라. 이런 조언을 하셨었어요. 우리 새내기 신입 그 직장인들에게.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럴 거라고 미루어서 짐작해서 무슨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해서 그냥 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돌아가는 방법이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계속 자꾸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있는 동료, 위에 상사, 아니면 다른 팀의 상사한테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본인이 먼저 너가 이걸 모를 거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체크하고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의 막내 직원이라도 대표님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복도에서라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물어본 거 이상의 오지랖이라 제가 그 해결책까지 제가 거의 반을 섭외까지 막 해주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하지만 말을 안 하면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되묻고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있으세요. 모든 것을 잘하기보다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하라. 네, 그건 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시테크를 잘해야 된다. 시간 조절. 그 다음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뭐 여기 제목은 원더우먼인데 저 원더우먼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자기 상황에서 나는 공부만 하면 돼. 나는 딸 노릇만 잘하면 돼. 나는 뭐 엄마 노릇만 잘하면 돼. 나는 회사에서 대리 역할만 잘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순간에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거를 정하는 게 참 잘한 분들이 쭉쭉 잘 갔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지금은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때. 근데 저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일이 동시에 해결할 일이 10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류만 만들면 되고, 하나는 보고해야 되고, 하나는 다른 팀하고 협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체크해야 되고,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러면은 저는 그 모든 거를 동등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욕심은 좀
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자들한테 한 달에 편집장일 때 일을 줘요. 너는 15꼭지, 너는 12꼭지, 뭐 이 아이템을 꼭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오더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너는 이번 달에 내가 10개를 줬는데 내가 셀링 아이템이 너에게 준 두 번째 아이템이야. 두 번째 아이템만은 대한민국 어떤 기자보다도 자신 있게 그걸 만들어. 대신 나머지를 그만큼 만들라고 내가 말 안 하겠어. 저는 사실은 그런 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한테는 그래요. 이번에 그 락 페스티벌 취재는 너가 목숨 걸고 잘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일을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되는 타임에는 집중할 일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직장 상사에게 몰입할 때. 왜냐하면 상사하고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연애에 치중해야 될 때. 정말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의 관계보다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몰입해야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저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 박경림 씨 있죠. 연예계에서 이 마당발에다 워낙 관리의 노하우인데 저희 코스모에 인터뷰할 때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있을 때는 남자친구에 몰빵했대요. 시간의 80% 남자에게만 딱 이러고 그 다음에 일에 그거 중요할 때는 일로 80% 나머지 20%는 나의 사적인 거. 뭐 이런 조절이 일의 강도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가 아니라. 예,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래서 여러분 중노도를 따라서 몰빵할 거 있으면 몰빵하고 맞아요. 몰빵의 법칙? 네, 몰빵의 법칙 적으세요. 몰빵의 법칙 핵심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네, 그렇죠. 좋은 말로 선택과 집중. 다 같은 유경인 말이에요. 언어로 몰빵 꼭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유경님이 항상 책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1% 유전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성들이 이런 영상들이 많아져요. 성공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성공 이렇게 너무 벅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입, 열정, 더 뜨겁게,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 소진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윤경희님은 그런 생각 없으셨나요? 그냥 천천히 가자. 성공 그런 거 말고 그냥 천천히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 여유롭게. 그런 생각을 죄송한데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마감이라는 게 항상 있는 직업이었고 제 직업은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거에 지금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자들이 마감을 하는 타임이고 광고팀이 영업 마감을 하는 때면 제가 뭔가 간식이라도 돌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천천히 좀 가자. 이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나를 막 나 스스로를 또는 상황 자체를 안달복달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급박한 상황이 제 의지로만 다 그 순간에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쫓기고 이렇지만 그래도 나만을 위한 내 자신의 뭔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은 했는데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제가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살았다고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건 있었어요. 마감 때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나만의 온전한 뭔가 그러니까 뭐 일로서 연관된 거 말고요. 정말 나를 위한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지만 내가 퇴근길에 단골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은 꼭 나 혼자서 그냥 누구랑 얽히지 않고 그런 남자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템포를 쉬면서 좀 이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은 꼭 갖도록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 다음에 하실 이종선 대표 책에도 그래야 멀리 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에 것만 안달복달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결과를 더 빨리 부르거나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이 내 손에 따고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길게 그리고 차근차근 한 스텝씩 계획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최소한 이건 해야지.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못한 거에 다음 단계 정도로. 그렇게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큰 그림에서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뭘 이뤘고 성공했네. 이렇게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절대로 한술에 뭔가 배가 부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일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저도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슬럼프 때 슬럼프 자체를 즐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슬럼프가 정말로 그 다음에 도약의 발판이 정말 돼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늦게 됐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시행착오를 덜 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불만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불만이었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돌파구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정말 회사 다닐 맛이 안 나. 그런데 그 상사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그 상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또 다른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걸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보면 주어진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10분 활용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진부한 말을 했어요, 지금.